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애가 지쳤다고 쳐봐요. 혹은 우리 애가 1시간 동안 블록을 쌓는다고 정신이 없어. 얘가 블록 쌓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땀범벅이 돼서 지쳐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얘가 잠들었어. 이상한가요? 아니죠. 뭐 흔하게 있는, 그래서 우리 애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애들은 뭐 원래 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놀다가 지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만약 우리 애가 거실에 혼자 바닥에 납작 누워있는데 다리를 빳빳하게 펴고 땀범벅이 되어 있어. 아니면 우리 애가 뭐 이불 같은 거를 다리 사이에 말아 끼고 있는데 끙끙대고 있어. 발가락을 피거나 다리를 꼬거나 이 성기 쪽을 손으로 만져서 부풀리거나 엄마 등이나 아빠 배 위에서 스윙하면서 문지르는 형태로 유아자위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땀범벅이 돼가지고 잠이 들었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과장이 심하네. 애가 무슨 땀범벅까지 되냐. 그냥 그러다 좀 말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유아자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이 상황을. 뭐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압니다. 저희 아이가 잠이 들 때나 심심할 때 혹은 마음이 불편할 때 제 귀를 만져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애가 제 귀가 아니고 뭐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뭐 혹은 부모의 성기를 만지려고 든다면 제재를 하겠죠.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어느 부위가 어떤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일단 잡히는 대로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혼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알려주는 거죠. 아이, 그 부위는 아니야. 대신에 엄마 거기는 안 되지만 엄마 귀 정도는 만져도 돼. 아니면 엄마 손가락 만질까? 손가락을 만질까요? 알려주는 거죠. 그 부위는 아니지만 엄마가 허락하는 다른 부위는 만져도 돼. 그럼 우리 아가 마음이 안정될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화내지 않고. 얘가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모르면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유아 자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쾌감을 얻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조그만 18개월 아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혐오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혐오감이 들어서 아기 옆에 앉기도 싫다. 제가 내 아들인 것도 싫다. 뭐 얘가 이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갓 돌 지난 내 딸이 그러는 게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니 어디 여자애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얘가 이러나, 타고난 건가? 막 이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뭐 자위라는 게 온몸에 힘을 줘서 처음에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극을 느끼거나 우연치 않게 그 부분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자극으로 계속 손이 가서 다른 압박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타고났다면 타고난 감각이죠. 이거는 감각이니까. 다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배를 만지는 것과 뭐 발이나 눈을 비비는 것과 그 같은 다 동일한 감각인 거예요. 다만 그 부위가 성기라는 것이고, 이 부위가 다른 부위와는 달리 자극에 취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적인 코드가 부여됐다는 거를 아이들이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 뭐 일종의 블록을 쌓고 아이들이 달리고 뛰고 뭐 미끄럼틀 타고 부모님한테 뭐 어부바하고 뭐 그네 타는 것 같은 감각이 전달되는 놀이의 형태가 아이한테 이 자위라는 좀 센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맞아요. 다른 신체 놀이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놀이를 제시해도 애가 계속 하려고 해요. 애가 맨날 짜증만 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자애를 목격하면 아는 척을 하지 말고 모른 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모른 척하다 하면 이게 좀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모른 척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활자적으로 그냥 모른 척, 이게 가만히 모른 척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구전으로 모른 척하라고 전달이 되니까 뒤에 있는 설명은 그냥 삭제된 거죠. 기니까 잘린 거예요. 모른 척하라는 게 아이를 혼내거나 그 행위를 부각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애는 아기가 어떤 분은 뭐 갓 돌진하면서부터 유아자위를 시작했는데 두 돌이 돼도 못 고쳐. 근데 너무 지쳤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잠깐 일하는 사이에 거실을 보니까 끙끙대면서 딸이 또 이분 표현에 따르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싸해지면서 이제 막 공간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달려가가지고 막 애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너 왜 그래? 너 엄마가 이러라고 했어? 안 했어?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애가 겁에 질려서 막 잘못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화냄과 어떤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돼서 반복이 되면 애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숨어서 하다 걸리고, 또 걸리면 또 화내고, 부모가 이 폭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치료를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작 거린다고 엄마 아빠가 혼내거나 그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막 특별하게 부각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그렇게 손가락 만지작하래?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냈다면 뭐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낸다면 아이가 겁을 먹을 수 있겠죠. 손가락 만지작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면 아이는 당혹스러운 거죠. 왜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거를. 그래서 이런 규제와 혼냄이 아이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더 줘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히려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화내, 엄마가 싫대. 그럼 숨어서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더 음지로 들어가겠죠. 이게 아직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나이에 시작되는 현상이 아니고 돌전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더 어린 친구들도 하는 거를 목격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애가 7, 8세만 돼도 성교육이 돼요. 뭐 사회적인 의미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너는 소중하다, 뭐 너만 할 수 있다, 공개적인 장소, 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뭐 등등등등 여러 설명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이런 영유아들한테는 잘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아는 척하거나 혼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고 모른 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인 신체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얻는 이 감각이 아이들은 재밌다고 일단 느낀 건데 이 재밌는 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른 신체 놀이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의 어떤 감각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자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아이라면 체력이,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나 좀 심심한데 라고 보내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심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로 인식하고 있는 아이에게 더 재밌는 놀이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기에서 가해지는 이 감각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자극이 더 큰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있어요. 아이가 더 재밌다고 느끼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와의 상호 교감. 신기하게만큼 이것만큼 아이들에게 강렬한 쾌감과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게 없어요. 대체에 불과해요. 아이가 어릴수록 이 자극은 더 강렬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진짜예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 줘도 몇 분 지나면 아이들 흥미 없어요. 다시 하려고 줍니다. 아이에게 TV 보여주고 휴대폰 보여줘요? 그때뿐이에요. 24시간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아이가 혼자 놀면서 감각적으로 재밌는 놀이를 찾아서 자위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직접 뛰어드셔야 돼요. 아이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놀이를 제시를 해주면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그 자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전에 그 전에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아이가 심심하다거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해주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고 놀아주고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엄마 어딨지?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숨바꼭질 하면서 우리 찾아볼까? 라면서 환기를 시켜주고 딸기. 아빠도 한 입. 할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 아빠가 이 이불 보자기에 영미 넣어주고 그 은에 태워줄게. 누구세요? 토끼 아이 토끼 아기 토끼예요? 응. 들어오세요. 지붕 딩동 누구세요? 토끼 토끼예요? 아기 토끼예요? 응. 들어오세요. 아마 토끼 재서가 엄마랑 안방에서 거실까지 달리기 해볼까? 우리 밑에 층 할머니가 떼찌떼찌 하니까 엄마랑 놀이터 가서 달리기 해볼까? 라고 여기 같이. 양손으로 잡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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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이야 해봐. 생각이 재밌다는 걸 갖다 줘도 아이는 다 싫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놀이기구 뭐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아이한테 흥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매개로 아이와 뒹굴고 부딪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찌고 달리고 껴안고 매달리고 함께 해야 아이가 벗어납니다.
부모가 동참해서 신체 활동을 끊임없이 시켜줘야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4, 5세 아이들 20명을 대상으로 다리에 활동 측정기를 채운 다음에 활동량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 평균 9kg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어떤 책에서는 방배역에서 시작해서 사당지나 낙성대, 서울대, 신림역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긴 거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아이들이 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수영장에서 2시간 놀다가 집에 뛰어가가지고 잠들지 않고 신나게 노는 애들 있죠. 공원 4시간 걸어 다니고 뒷산 2시간 놀다 와도 지쳐 잠들지 않고 놀이터를 또 가자고 합니다. 이 부모님도 이때부터 환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발산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 심심하기까지 에너지 발산이 다 안 됐는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성기에 자극이 가서 이 얻어지는 재밌는 감각을 아이가 느꼈어요. 심지어 이 놀이는 땀도 나고 다 하고 나면 나른해져서 막 졸리기까지 해요. 그러면 애들은 하는 거죠. 이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심하고 다른 거 할 게 없는데. 이런 신체적 에너지를 이쪽으로 쏠리게 하기 전에 다른 신체 활동을 끊임없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위라는 놀이를 할 필요 없게 신체 활동을 시켜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도와주고 더 자극적으로, 그보다 더 자극적인 엄마와의 상호작용 놀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체력이 남아 돈다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부모가 확 쏟아주면 아이들은 금방 고쳐져요. 이러면 우리 애 태권도하고 매일 2시간씩 가요. 신체 활동도 얘 진짜 엄청 많이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어머니 더 해주셔야 돼요. 예, 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걔는 아직 부족한 아이인 거예요. 태권도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 밥 먹고 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자전거 타기 하고 킥보드 타기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간식 먹고 또 산책 가고 마트 가고 손잡고 걷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말에는 같이 등산 가고. 이 과정에서 엄마는 속이 터지죠. 집안일 할 거 천지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이가 맞습니다. 이 집보다는 밖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말이 쉽죠. 엄마 아빠들 진짜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아이의 신체 리듬을 따라간다는 건 저희처럼 이 신체 기능이 이제 점점 딸려가고 있는 어른들한테는 힘든 일인 거죠. 어떻게 해도 감을 잘 못 잡으시겠고 내가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특징을 잘 모르겠어. 얘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시면 가까운 센터에 가셔서 전문직 집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근데 거기서 1시간, 40분, 50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치료사랑 라포 쌓고 이래저래 하는 시간, 노는 시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걸로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아이는 좋아하고 내 아이의 성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또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국에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맨날 상담 받아봤자 내가 이 치료실 저 치료실 여기저기 다 다녀봤자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담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친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담과 치료로 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 이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함께 치료사 선생님이랑. 결국에는 부모님도 행동에서 참여하고 동참해서 우리 아이가 고쳐지고 나아지는 거죠. 상담만으로는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매일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보는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잠자려고 할 때, 잠들려고 할 때 시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장소를 벗어나요? 애 재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우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게 우선순위이신 부모님들은 그냥 재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우는 거는 후순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 잠들기 전에 하는 의식으로 이 루틴으로 굳어지기 전에 흐름을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위라는 놀이를 할 만큼의 체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 지금 졸린 것 같지만 졸리지 않습니다. 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로든 뭘로든 꼬셔서 그 장소를 벗어나 주세요. 안방에 있으면 베란다 나가시고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와 처음부터 놀아주세요. 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놀다가 잠들면 다행인데 만약에 놀기 싫다. 놀기도 싫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막 놀기도 싫고 애가 막 갈팡질팡하면서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면 울어요. 울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울 수밖에 없죠. 욕구가 좌절됐으니까. 욕구가 좌절될 때 아이가 내는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다 맞춰지면 우리 아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오늘 자위하지 않고 잠든 밤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루틴을 끊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준다는 거 힘들지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놀이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장소를 계속 바꿔주는 게 좋아요. 안방에서 시도할 기미가 보이면 거실로 데리고 나가셔서 놀고, 거실에서 시도할 기미가 보이면 화장실 데려가셔서 거울 보여주고 손 씻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또 그런 기미가 보여. 그러면 다시 안방으로 가고 다시 부엌으로 가고 다시 베란다로 가고 집 밖으로 나가고 걸으세요. 복도로 나가고 복도에서 애가 울어민피다 싶으면 들쳐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아이와 배하셔도 좋습니다. 걷게 하세요. 중요한 건 사실 아이가 이렇게 시도할 기미가 보이기 전에
전에 개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 안방으로 가서 엄마랑 잘까? 하고 가서 읽을 책 아이한테 읽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읽어주고, 몸으로 뭐 비행기 태워주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아이가 막 치덕거리면은 그거 다 받아주시면서 뒹굴뒹굴 하다가 잠들 수 있도록 좀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도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24시간 있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문화센터 같이 어떤 공공장소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자위행위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이 노는 게 심심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있지만 재미없게 느껴져서 이 자위라는 감각을 얻기 위해 아이가 시도할 수 있죠. 만약에 0세부터 2돌 전후의 영화라면 선생님이 개입해서 부모의 역할을 사실 대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도하려고 할 때 아니면 시도하려고 하는 도중에 봤다면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도록 인지시켜주고 장소만이라도 바꿔서 아이를 환기시켜주는 거 부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고 매일매일 발생한다면 가정보육으로 돌려서 집에서 이 흐름을 끊어낸 이후에 부모님이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아이의 마음의 충족감을 가득 채워준 후에 다시 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3돌 전후, 6세 전까지 정상 발달을 한 유아라면 말을 알아듣죠?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해주세요. 이 자위라는 것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냥 말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 같이 약속을 했어. 성기에 명칭은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어린 유아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써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 시기에 영유아애들에게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기를 자극해서 느껴지는 기분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약속 알지? 약속은 지키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아이가 약속은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답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석이가 심심한 기분이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심심하면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그럴 땐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말해봐. 선생님, 저 지금 너무 심심해요. 그러면 엄마가 선생님한테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재석이가 심심한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엄마랑 약속할 수 있겠어? 아이들이요, 굉장히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쿨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네! 간단해요.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보통 네 라고 하면 지킵니다. 어른보다 잘 지켜요. 그러니까 3돌 전후부터 6세 전후의 아동들한테는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절대 비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의 이런 문제를 조금 오픈하고 우리 아이가 심심하다고 말을 해주면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입되는 놀이는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3돌 전후의 아이가 어떠한 자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양육 방법을 한번 되돌아봐 주시는 게 좋아요. 반복된다면. 이 놀이의 형태를 되돌아보면서 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 나 지금 너무 심심해. 라고 말하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흠뻑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에 이게 짐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3돌 후에 아이가 이런 자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는 척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밑을 노르시죠. 신체 활동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집 밖에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걷기, 산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와 매일 4시간씩 지속적으로 걸으세요. 앉지 마시고요. 걷게 하세요. 어떻게든. 마트를 가셔도 좋고요. 동네를 산책하셔도 좋아요. 우리 동네에 마트도 없고 산책길도 없다.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 저녁에 도시고요. 주말에 등산으로 아이와 함께 걸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등산 정말 잘해요. 4살 아이들도 등산 정말 잘합니다. 네. 신체 활동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한 집안에서 우리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 보시고 적용해서 집안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놉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아요.
아이들은 지치지 않지만 저희가 지치겠죠. 예, 저희가 지칠 때쯤 뭐 또 간식 주고 다른 놀이로 바꿔주고 밖에 한번 나갔다가 와서 또 이런 신체활동 놀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문제라고 인식할 상황들이 더 많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죠. 이 놀이의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맞닥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